안녕하세요. 요공찬 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4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차남 믿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깐부님들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었던 한솔 로지스틱스, 그리고 동신건설, 그리고 MPC 우선주, 그리고 나노 CMS까지 이렇게 네 종목을 조금 리뷰해드리는 영상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카메라로 카메라 켜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유 종목 리뷰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녹화하게 됐습니다. 일단 네 가지 종목을 리뷰해 드릴 거고요. 좀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지루하지 않게요. 조금 빠른 시간 안에 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이 네 종목 리뷰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유 종목 리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전차남 포트폴리오입니다. 뭐 나노 CMS 같은 경우는 49,000원 정도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날그날 종가 이렇게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조금 매수 추천드린 가격 투명하게 적은 것처럼 종가 역시도 있는 그대로 다 적는 거고, 제시드린 비중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이만큼 사자, MPC 우선준 이만큼 사자, 한솔 로지스틱스는 이만큼 사자, 이런 식으로 비중 제시 드렸던 겁니다. 포트폴리오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굉장히 뭐 다른 타경제 방송 노란톡방과 다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또 보시는 데 있어 가지고 전혀 뭐 불편하거나 이러지 않게 말 그대로 편하게 한글만 읽으셔도 전차남이 어떤 종목 추천했고 어떤 가격에 추천했고 비중 얼마나 제시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이런 포트폴리오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조금 넣게 됐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왜 매도 종목 리스트는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매도 종목 리스트 같은 경우는 모두 수익으로 익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영상 자체가 수익 자랑 영상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종목 리뷰를 해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요. 수익 자랑 영상은 나중에 이 종목들 다 수익 매도하고 나서 충분히 그때 가서 또 해도 되니까요. 수익 매도 리스트 종목들은 모두 빼고 현재 보유 종목만 이렇게 집어넣게 됐습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4월 8일 정도에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보면은 4월 8일 종가는 4,115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 회사의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다트 전자공시 화면 사이트에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의 주 사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과 트럭 운송, 포워딩, 그리고 WND라고 있는데요. 일단 주목할 부분은 해상N 항공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물류업을 주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조금 물류 운임 미상승이라든지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주가 상승 나왔던 이런 걸 보면은 중국 상하이라든지 지금 현재 일부 지역 같은 경우가 좀 봉쇄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하이 같은 경우는 봉쇄가 조금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는 현재 뭐 한국, 우리나라 교민을 비롯해서 뭐 거기 상하이에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도 현재 조금 격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먹는 식료품 같은 경우도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굉장히 봉쇄를 중국이 무식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조금 무시하는 그런 행보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요, 중국 상하이 봉쇄에 따른 중국발 물류 대란 수혜주로 해가지고 이 한솔 로지스틱스는 3월 말에 주가가 상한가를 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22년 2월 17일을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말 그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조금 글로벌 물류 대란, 즉 한마디로 조금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말 그대로 수출을 해야 GDP가 또 올라가고 GDP라든지요 경기 회복 같은 경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물류 대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말 그대로 해상 물류 비용 3배 급등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 한솔 로지스틱스도 역시 주가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미래생명 자원이든 뭐 동원수산이든 신라 SG든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관련주들이 상승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상 물류 비용 상승 나왔을 때 이 회사가 상승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요것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소수입니다.
이 요소수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디젤 차에는 무조건 필요한 건데요. 그리고 화물차에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화물차들은 보통 디젤, 즉 경유차로 경유를 집어넣고 좀 운행을 하기 때문인데, 이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 한번 시장이 크게 변동소폭을 확대했고 이 요소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움직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 회사 역시도 11월 초였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해서 이 한솔 로지스틱스의 주가가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 한솔 로지스틱스가 요소수 관련주로 분류가 되냐? 이 한솔 로지스틱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볼까요? 트럭 운송 요 사업도 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주로 보통 택배 운송이라든지요, 네, 택배차들 같은 경우도 택배 운송이라든지, 그리고 주로 해상이라든지 항공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요 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소수 부족 대란 이 사태가 났을 때 이 회사 역시도 주가가 조금 수혜를 받아서 상승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지금 조금 봉쇄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물류 운임비는 계속 상승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중국의 상하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 학제 리스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차를 비롯해서 마리우폴이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의 전쟁 범죄, 즉 전범 전쟁 범죄 행위 중 하나인 조금 민간인 학살 같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요. 조금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은 해상 물류 운임 비용 같은 경우도 해상 운임 비용도 지금보다 추가로 네, 조금 곡물 가격이라든지요, 뭐 천연가스나 유가가 상승 나온 것만큼이나 상승 안 나오리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솔 로지스틱스가 네, 제일 크게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한솔 로지스틱스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금요일에 4,230원에 이렇게 노란 톡방,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상승 모멘텀은 아까 네, 이렇게 조금 말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소수 대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수혜주로 좀 보고 있고요. 해상 운임비 상승 수혜주로도 보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포스트 오미크론이든요, 동유럽 지정학제 리스크든 중국 상하이 봉쇄에 따른 네, 조금 해상 운임비 상승, 물류 대란 수혜주기 때문에 이 회사는 네, 조금 좀 더 높게 목표가를 좀 높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이 계신 카톡방, 즉 노란 톡방에서 네, 전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여기까지 리뷰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신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네, 관심 종목으로 보자 라고 좀 방송에서도 그렇고 노란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냐, 예, 이 회사의 홈페이지 화면에서 따랐습니다. 일단 건축, 네, 요런 조금 다리라든지요, 뭐 요런 네, 뭐 전시관이라든지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공시설과 관공서, 상업용 건물, 그리고 아파트, 관람집회 시설, 즉 BTL 사업 등 수많은 건축물을 시공해 왔고요. 이 회사가. 그리고 지하철과 상하수도, 농업 및 스포츠 레저라든지 네, 이것도 역시 토목공사도 진행했던 회사고, 주택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조경사업도 네, 진행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상승 모멘텀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이자 네, 전 대권 후보인데요. 일단 이 이재명 씨의 네, 고향 같은 경우가 안동인데, 이 회사가 일단 본사가 안동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재명의 조금 지역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주가가 이재명 씨가 대선 다시 한번 출마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만원에서 6만원까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나왔던 적이 있어서 이재명 대장주 하면은 동신건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 보면은 이재명 씨의 조금 등판, 네, 조금 자명이 좀 길어지면서 역시 주가도 역시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뭐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다, 양적 긴축이다, 요런 이슈도 주가 조금 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3월달에 보면은 2022년 3월달에 보면은 주가가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아마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민주당 새 원내대표 이재명 씨가 될까라는 조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아마 상승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씨 같은 경우가 6월 1일 지방선거 있잖아요. 6월 1일 지방선거 때 조금 더불어민주당에 좀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도 다시 한번 조금 등판할 수 있다. 네, 라는 좀 가능성도 있어가지고요.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계신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모멘텀은 이재명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을 보면은
네, 부동산 정책 수혜주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재명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재명 이 좀 등장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재명 관련주 말고도 조금 윤석열 당선인 네, 공약 수혜주로도 분류가 돼서 주가가 22%나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건이든 야건이든 네, 상관없이 네, 조금 부동산 같은 경우가 항상 공통의 좀 화제이기도 하고 부동산이 뜨거운 감자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가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많이 네,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부동산 네, 정책 공약 수혜주 같은 경우도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씨가 2022년 3월 10일에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당선되고 나서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온 적이 있었고요. 3월 24일에 22% 상승, 28일에 14% 상승 이렇게 상승 나올 정도로 이거는 부동산 정책 수혜주로 자리매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네, 오늘 네, 윤석열 그 인수위에서 네, 원희룡 전 경기도지사 전 경기도지사죠. 아니죠. 제주도지사를 네, 조금 국토부 장관으로 조금 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희룡 씨 같은 경우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에 역량 집중하겠다. 이걸로 인해서 좀 부동산에 네, 다시 한번 조금 큰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나올 수 있는 네, 요런 조금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말 한마디라든지요, 부동산에 대한 말이라든지요, 용적률 완화에 따른 뭐 공공주택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나온다 해도 토목공사 관련주 같은 경우가 주가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 더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동신건설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 제가 여러분들께 29,400원을 매수가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29,400원에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네, 6월 1일 지방선거 지원 사격 위해서 등판 가능성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역시나 이 회사는 주가가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인맥주와 그리고 정책 수혜주 이렇게 좀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노 CMS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MPC 우선주가 빠졌는데 잠시만요. 나노 CMS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고 MPC 우선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노 CMS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CMS 같은 경우는 4월 11일 죄송합니다. 4월 8일 종가가 36,000원이고요. 이 회사의 주 사업 내용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근저외선 흡수, 네, 반사기술과 자외선 감음, 저외선 한마디로 위조지폐 및 신분증을 네, 감멸하는 네, 즉 한마디로 감별하는 네, 그런 원적외선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에서 지금 램프 사업을 자외선 램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자외선 램프를 통해서 사멸 램프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조금 대지열병 바이러스라든지요 이렇게 조금 다양한 뭐 박테리아라든지요 다양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조금 사멸하는 그런 좀 램프도 직접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노 CMS의 주 네, 좀 상승 모멘텀은 바로 3일 램프에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 카드 222 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수십 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직접 개발하고 제조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3열 램프의 이름이고요. 이 나노 CMS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달에도 주가가 한번 상한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3열 램프로 생활 방역 강화한다고 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 나노 CMS가 국내 기업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비롯해가지고 직접 공공기관까지 조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금 이 회사의 매출 같은 경우가 계속 좀 늘어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나노 CMS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도 작년에 더 유명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노 CMS는 작년 3월 9일 2021년 3월 9일에 신규 상장하고 네, 두 달 동안은 주가가 부진하다가요. 두 달 뒤부터 약 3개월 사이에 주가가 600%에서 700%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 상승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열 램프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3열 램프를 제조한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판매를 한 것도 아닌데 현재는 조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계속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네, 2022년 1월 달에 네, 직접 나온 것처럼요. 이 회사가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KC 인증이라든지요, 뭐 미국, 캐나다 인증 같은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판매할 수 있게 이런 인증조차도 못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든 캐나다든 네, 우리나라든 판매할 수 있게 이런 인증, 공식 인증까지도 받았고요. 이 3열 램프에 대해서
그리고 또 3일 램프를 조금 수출한다는 이슈로 인해서도 주가가 상승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나노 CMS의 3일 램프 좀 설치 사례를 볼게요. 제가 이거는 직접 홈페이지, 이 회사가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직접 조금 올린 조금 게시글을 제가 여러분들께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아까 뉴스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전 서구 가장동의 탐방동의 코로나 3일 램프 생활 반경 강화, 즉 한마디로 조금 동네 주민센터에 이렇게 3일 램프를 설치한 사례고요. 그리고 현대 3호 중공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시운전 선박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좀 3일 램프 설치한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소식이고, 그리고 또 요즘에 조금 학교 개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충청도에 있는 좀 복자 여자 중학 고등학교에 코로나19 3일 램프를 설치한 경우도 있고, 베트남 공장과 그리고 선문대학교와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 조금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원의 어떤 나이트라든지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수원의 어떤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설치 사례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들리는 좀 소문에 의하면은요, 2022년 좀 연말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데요.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조금 이 동사에 3일 램프가 쓰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노 CMS 3일 램프 뉴스로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나노 CMS 같은 경우가 미국을 비롯해서 카타르 그리고 그 외 여러 해외 지역 같은 경우에 실제 이 플라즈마 같은 222의 샘플을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찌라시 같은 그런 소문 같은 경우도 조금 양산이 되는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양산이 혹시라도 현실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주가는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조금 상승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노 CMS의 직접 판매 유통처랑도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시는 노란톡방, 즉 카톡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근데 한번 영상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금 노출시키게 됐고요. 한번 쭉 보시면서 나노 CMS 직접 판매하는 리드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 대 포스트 오미크론, 즉 포스트 오미크론 리오프닝, 요것 때문에 조금 코로나19 관련주들이 항상 계속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나노 CMS의 주가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큰 폭으로 조금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오미크론 관련주, 즉 리오프닝 관련주 하면은 TJ 미디어랑 제주맥주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나노 CMS의 주가가 20% 30% 빠질 때 이 TJ 미디어는 20-30% 상승 나오는 걸 보니까는 이 나노 CMS랑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완전 상반된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2월 24일부터요, 4월 8일까지 조금 코로나19 섹터 같은 경우가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기보다도요, 오히려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률이 좀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수급적인 면에서 더 소외가 되고, 수급적으로 좀 집중되는 곳이 리오프닝인 TJ 미디어라든지 미래생명자원, GSE, 한국석유 같은 이런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 나올 수 있는 관련주들로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조금 코로나19 의료기기 섹터들, 뭐 슈마시스 및 즉 진단키트 섹터죠. 슈마시스 시젠을 비롯해서 진단키트 섹터랑 메가이시스라든지 메디아나 같은 이런 인공호흡기 섹터라든지 이런 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을 때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 나왔던 섹터들이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는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리두기가 조금 일부가 계속 완화되다가 되다 보니까요, 인원적인 부분도 완화가 되고 또 영업시간적인 부분도 조금 제한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는 계속 조금 주가가 관련주 상승 나오고, 그리고 사이적 거리두기가 격상됐을 때 주가 상승 나왔던 종목들은 좀 약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나노 CMS도 좀 리오프닝 섹터 상승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소외가 되다 보니까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말을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풀어서 굳이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나노 CMS 같은 경우가 제가 최근에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생활방역 섹터로 좀 분류가 돼가지고요, 조금 리오프닝, 포스트 오미크론, 포스트 코로나 섹터로 분류가 돼서 좀 주가가 상승 나올 수 있다 봤는데요. 일단 뭐 제 생각과 다르게, 제 분석과 다르게
네, 코로나19 색깔이 아주 익은, 네, 조금 너무 강하게 조금 물들어 있는 그런 조금 모습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주가가 계속, 네, 지금 차트로 보여주고 있고, 현재 주가의 모습을 보면 아시다시피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네, 다음에 좀 말씀드릴 화면을 보면은요, 네, 조금 아직 이 회사의 주가가, 네, 저는 추가적인 상승, 네, 대폭으로 좀 상승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회사에서 만들고, 네, 그리고 판매를 하는 이 플라즈마 카드 222는 네, UV, 네, C 바이러스 3일 램프고요. 이 3일 램프 같은 경우는, 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뉴스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원자 외선, 네, 조명으로 인해서 실내 공기 중 미생물 수준은 5분 미만의 면 98%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직접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리드원이라는 블로그, 네, 즉 이 나노 CMS의 3열 램프를 판매하고 있는 이 리드원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화면인데요. 요거에서 좀 보실 수 있듯이, 네, 이 3열 램프, 네, 즉 원자 외선 3열 램프를 미국 백악관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월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브리핑한 내용이라 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공기질의 개선을 위해서 헤파 필터를 통한 여가와 공기 교환량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네, 원자 외선 조명으로 인해, 네, 조명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살균 조사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원자외선 램프가 피부암, 백내장, 실명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FAR, 네, UVC 원자외선을 이야기했다. FAR UVC 같은 경우는, 네, 이 플라즈마, 네, 가드 222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 가드 222는 이미 미국과, 그리고 네,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네, 조금 판매 인증을 좀 획득을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조금 이 생활 방역 섹터로 앞으로는 좀 전환이 될, 네,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상 코로나19 리오프닝 섹터, 예, 말 그대로 이달 18일에 조금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요, 인원 제한이 많이 대폭 완화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외에서 마스크 마스크 착용과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해제가 때 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당장의 코로나19 환자 같은 경우는 대폭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 거리 두개 완화가 된다 보면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가오를 다시 한번 조금 되짚어 보지 않으려고, 조금 대감기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작년 11월에 위드 코로나를 실패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대감기 하지 않으려면은 생활 방역 같은 경우도, 네, 조금 전제로 조금 가면서 조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인원 부분을 조금 제한해서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은요,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마다 좀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네, 조금 장비 설치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은 헤파 필터를 이용한 공기청정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수로 들어가야만, 네, 우리가 조금 작년 11월에, 네, 실패했던 위드 코로나를 다시 한번 대감기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조금 앞으로는 이 나노 CMS가 만든 이 원자외선, 네, 살균 램프인 플라즈마 가드 222가 조금 방역 섹터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한 차례 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오프닝 섹터로 소비 섹터가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저는 다시 한번 방역 섹터로,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도 방역 섹터로 파생해가지고요, 방역 섹터로 이 나노 CMS라든지 그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균 램프 관련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뭐 나노 CMS도 있고요, IM도 있고요, RF세미도 있고, 서울 바이오 등도 있는데요. 일단 뭐 나노 CMS의 주가 모습이라든지요, 뭐 IM, 뭐 그리고 서울 바이오시스, RF세미, 네, 좀 모습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 살균 램프 관련주로 해가지고는 2020년 3월달에,
네, 코로나19가 처음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서울 바이오시스가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계속 주가는 좀 연일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RF 스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4개 회사들 중에서도 주가가 네, 이 나노 CMS가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도 조금 원래 반도체를 주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네, 좀 반도체 사업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공통점을 보면은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리오프닝 섹터로 수급 집중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다 보니까는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거고요. 사실 살균 램프 섹터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진단키트 섹터라든지요. 그리고 그 외 인공호흡기 섹터 같은 경우도 주가는 이렇게 조금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노 CMS만 빠지는 거야?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나노 CMS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시는 것처럼 49,000원에 관심 종목으로 보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 지속으로 인한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나올 가능성 크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생활 방역 섹터로 인식 전환 가능성이 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주가가 재고를 위한 주가 가치 상승을 하기 위해 회사 측이 조금 행동이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일단 다른 바이오 회사들의 주식 담당자라든지요, 아니면 일부 다른 주식 회사의 담당자들 보면은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회사 측에서 조금 선택 공시지만은요, 의무 공시는 아니지만은 선택 공시지만은 공시를 조금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매출액이 10%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의무 공시라고 내야 되지만은 현재 10% 미만의 네,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선택적으로 공시를 좀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공시 부분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어디까지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램프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의 블로그라든지 이 회사의 홈페이지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네, 이런 부분만 조금 고쳐진다고 하면, 개선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지금보다 추가로 더 상승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한솔 로지스틱스, 동신건설, 나노 CMS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이 MPC 우선주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조금 그 이후에 조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MPC 우선주 폐배터리 관련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MPC 우선주는 제가 이 전코노미라는 유튜브 채널에 MPC 우선주라고 해서 2가지 영상을 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PC 우선주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네, 보유 종목 리뷰 영상 조금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뭐 금리 인상, 네, 그리고 뭐 양적 긴축이다 뭐다, 네, 굉장히 조금 시장 자체가 2022년 1월 중순 때부터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종목 말고도요, 여러분들의 개인 종목 역시 좀 손실폭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좀 힘든 시장에서 네, 제가 여러분들께 좀 큰 힘이 되지 못해서 네, 좀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이 있고요. 또 믿어주시는 만큼, 네, 또 함께 해주시는 만큼, 역시 제 종목이 주가 상승 나올 때, 네, 좀 수입으로 네, 여러분들께 좀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네, 영상 내용 좋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